네, 반갑습니다. 뉴스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그러니까 현장에서, 공기업 시험 현장에서 여러분들 친구들이 어떻게 좀 시험을 치느냐에 대한 팁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NCS 기초능력 테스트는 얼마나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느냐가 관건인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코레일을 예로 들면요, 코레일은 의사, 수리, 문제 해결 이 세 가지 영역을 50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60분 동안 풀게 하거든요. 각 영역이 구분되어 있고 영역당 배당된 시간들이 있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반드시 순서대로 풀어야 될까요? 의사, 수리, 문제 해결 이런 식으로? 절대 아니겠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면, 또 주변 친구들을 보시면 이 50문제 중에 합격하는 친구들은 한 몇 문제를 맞추고 합격을 할까요? 보통 한 40문제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그럼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40문제 정도로 맞추고 합격 컷을 넘은 친구들이 실제 몇 문제를 풀었을까요? 50문제를 다 풀고 한 40문제 맞췄을까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시험 준비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실제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라는 거죠. 1분당 사실 하나씩 풀어야 다 풀 수 있는 건데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1분당 하나씩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어떤 것은 풀고 어떤 것은 풀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어떤 분별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문제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 연습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연습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여러분들이 풀기로 마음먹은 문제는 반드시 웬만하면 다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풀 수 있는 문제를 빨리 풀되 선별해서 높은 정답률을 가지고 가야 합격 가능한 시험이 NCS 직업기초능력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해당 영역이나 문제에 자신이 쉽게 접근이 가능한 문제가 있겠죠. 또는 지문의 길이라든지 아니면 독해나 분석의 어떤 유형들이 단순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먼저 풀고 나머지는 남는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내가 자신 있는 영역을 먼저 풀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문제를 많이 풀지 못했어. 그럼 혹시 불이익은 없을까? 아니면 과락 같은 기준은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먼저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자, 전공시험, 직업 수행 능력과 달리 직업 기초능력 평가의 경우에는 영역별 과락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코레일의 경우, 자, 의사, 수리, 문제 해결 이렇게 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중간 영역인 이제 수리 영역을 내가 좀 어려워한다. 그래서 이걸 풀지 않고 처음과 끝의 의사, 문제 해결을 먼저 최대한 푼다.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긴 맞아요. 하지만 합격 컷이 이 세 영역의 합산 점수로 봤을 때 75에서 80%의 어떤 성취율을 보여야 된다고 한다면 어느 한 영역, 수리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이 영역이 완전히 점수를 받지 못했어. 완전 꽈락 점수라고 해서 한 40% 미만의 어떤 성취를 보였다고 한다면 이 세 영역에 대한 평균 점수를 산출했을 때 이 합격 컷을 뛰어넘기는 사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하고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푸는 건 맞아요. 하지만 어느 한 영역을 완전히 포기해서는 실제 합격하는 건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평소 공부할 때도 어떻게 먼저 풀 영역과 문제를 선별하면서 연습을 하되 푼 문제에 대한 정답률을 높여 나가시고요. 그리고 시간을 재면서 각 영역에 맞추는 문항의 수를 늘려 나가야 된다. 포기하는 영역들은 없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 최근 에너지 및 발전 공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샤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대신에 그 기관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사인펜 등을 사용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술이나 자원관리 같은 경우는요, 어떻습니까? 계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평소에 샤프나 펜으로 연습했던 친구들은 시험 현장에서 뭡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워 합니다. 사인펜을 푸는 게 굉장히 거슬린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 현장에 가면 작은 거 하나에도 굉장히 민감해지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시험의 당락을 결정하거나 컨디션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 연습을 하실 때 실제 현장과 가장 흡사하게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연습을 하실 때도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컴사를 사용해야 된다, 무조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먼저 연습을 하신 다음에 시험 현장에 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시험 현장에 가셔서 문제를 풀 때 영역별로 또는 문제별로 내가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걸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포기하시는 영역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연습을 하실 때도 실제 시험 현장
맞는 어떤 연습 또는 필기 도구들을 활용한 그런 연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시험 당락을 방해하는 시험 성공을 방해하는 어떤 그런 여타 불안 요소들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셔서 시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능력들을 10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